여러분 안녕하세요. 외국어 취업 스펙을 만들어드리는 남자 주성우입니다. 왜 공대생이 5개 국어를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저예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자격증을 오픽하고 OPI로 통일을 해서 전부 다 취득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취업시장에 그걸 던졌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드릴 건데, 이 5개 국어를 왜 하게 되었는지가 좀 굉장히 흥미로워요. 어떤 거였냐면은, 먼저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정말로 못했어요. 정말로 못해서, 그러니까 영어도 못했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정말 내가 영어를 얼마나 못했었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활기록 성적을 뗄 수가 있잖아요. 고등학교 성적을 영어를 떼봤는데 거의 막 5등급, 6등급, 막 7등급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영어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대학교 1학년이 됐어요. 대학교 1학년이 됐었는데, 대학교 1학년이 되기 전에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동안 거의 우울증 때문에 거의 막 오후 6시에 일어나고 막 이랬었어요. 수업 일수도 겨우 챙겨가지고 졸업도 겨우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운이 좋게 이제 수시로 붙은 거예요. 충남권 호서대학교 들어갔습니다. 과는 제가 생물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황 보이시죠? 제가 이제 생물과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생물로 아예 전공을 정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예 나는 생물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정해놓고 있던 상태였었고, 정말 운이 좋게도 학교에서 저를 받아준 거죠. 별 볼일 없는 저를 받아줬던 거죠. 그래서 저는 호서대학교 생명공학과에 들어갔었어요. 1학년 때 호서대학교 생명공학과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뭔가 좀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의욕이 생겼냐면은 뭔가 나도 좀 해보고 싶다?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의욕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08년도에 제가 이제 딱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뭔가 좀 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내 스스로 1인분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공부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굉장히 노력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노력을 하면 할수록 뭔가 안 채워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은 딱 네 글자예요. 자격지심 이거였어요. 자격지심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어요. 왜 힘들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호서대학교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한참 MBTI가 ENTP였거든요. 지금은 INTJ. 그때는 ENTP였어요. 그래서 한참 막 교류도 하고 막 이러고 돌아다닐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학벌 좋은 친구들을 보면은 그 학벌 좋은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괜히 막 이렇게 내가 내 대학을 말할 때 호서대학교 다녀요 라고 말을 못하고 호서대학교 다녀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거든요. 호서대학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돼요. 그게 굉장히 좀 타격이 컸어요. 그래서 나도 뭔가 좀 잘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었을 때 좀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런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전공 같은 경우 있잖아요. 생물 잘해도 논문 막 엄청 좋은 거 쓰고 막 국제 저널에다 막 낸다고 하더라도 그 생물을 아는 사람만 그거를 갖다 인정을 해주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명예로운 거죠. 근데 저는 모두한테 그냥 다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모두한테 다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제 딱 떠오른 게 외국어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못하는 걸 남이 잘하잖아요. 근데 내가 못하는 걸 남이 잘했을 때 무시를 못해요. 근데 이 무시를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충족 조건이 필요한데요. 바로 내가 잘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를 남이 잘했을 때예요. 그때 사람들이 절대 무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다. 외국어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외국어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잘하게 되면은,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지 못하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외국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외국어를 잘한다는 게 남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나 외국어 좀 해와 하고 보여주고 싶은 건데, 그거를 그냥 자격증만 있으면은 그걸 보여주기가, 그리고 자격증까지 공부하기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에 너무 많이 데였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영어에 너무 많이 데여가지고 영어를 너무 싫어했어요. 영어를 너도 싫어하고 외국어도 너무 싫어했는데, 근데 회화를 잘하는 모습을, 외국인과 소통하고 있는 모습을 남들이 보면은 와 잘한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였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화를 잘할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회화를 잘하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언어라는 거는 이제 그냥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는데, 막 영어 회화 책 사가지고 그냥 책만 보면서 공부를 하고 막 이러면은 외국어를 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회화를 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언어는 특히 회화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는 거랑 같다고 말을 하잖아요.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해도 듣고 이해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바로 받아쳐서 회화로 구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지식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회화 패턴 그냥 암기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거죠, 저도. 근데 정말 공부 시간에 갔다가 시간, 5시간, 6시간, 언제부턴가는 새벽부터 해가지고 저녁까지 한 적도 있어요. 밤 12시까지. 그런데도 안 느는 거예요. 안 늘고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안 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은 좀 뇌과학적인 건데요. 공부를 할 때 도파민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도파민이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도파민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딱 한 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내가 해냈구나. 이걸 내가 해냈구나 하면서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도파민을 빵 분비를 시켜요. 빵 분비를 시키면은 그때부터 기분이 좋아져요. 마치 내가 막 학점 만점 나왔어요. 그럼 그때 기분 좋잖아요. 눈에 보여야 돼요. 회화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은 늘지 않고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유튜브가 이제 막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그때 이것저것 다 찾아봤어요. 영어 공부하는 법, 영어 회화 공부법 다 찾아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다 해봤어요. 안 돼요.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 처음으로 고민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24시간 그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영감, 직감에 의해서 그냥 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저는 그 답이 뭐였냐면은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되게 선선한 날씨였는데 딱 이맘때쯤이었어요. 딱 이맘때쯤 중앙도서관에서 이제 학교 수업 들어가는데 외국어는 다 뇌로부터 나오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업 안 들어가고 뇌과학 공부하러 바로 도서관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외국어 이제 잘해서 회화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지를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 그 방법만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그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 있잖아요.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까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 책 되게 잘 읽었어요. 근데 거기서 좀 공감이 갔던 내용이 뭐냐면은 피라미드를 짓는데 A라는 사람은 그냥 다 이제 그냥 무식하게 그냥 다 이제 한씩 일일이 옮겨서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갖다 바로 시작을 하지 않고 거중기 같은 거 있잖아요. 거중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거중기를 만들 때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거중기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피라미드 갖다가 축축축축 쌓아 올라갈 수 있잖아요. 빠르게. 그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 너무 공감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방법 툴을 갖다가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저한테 하나씩 적용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게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같이 진행을 하고 나중에 프랑스어, 독일어 진행해서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모두 졸업 전까지 제가 계획했던 수준까지 전부 다 올려놓고 졸업을 끝냈어요. 그랬는데 저는 제 이력서를 제 블로그나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특이해요.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자격증이 있고요. 그리고 과학 부분 도지사상이 2개가 있고요. 경기도 명예 홍보대사를 2년 나눠서 했었었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대한항공에서도 잠깐 근무를 했었었고 이력서가 굉장히 특이해요. 그때 다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들이 어디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로드맵들 있잖아요. 그 로드맵들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요. 그대로 따라가서 그걸 다 충족을 시키면은 그걸 성공을 할 수가 있죠. 이런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저처럼 그냥 나 이거 다 하고 싶은데 다 하면 왜 안 돼? 하고 그냥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이 다 쌓이잖아요. 그러면 참 기괴한 게 나오거든요. 기괴한 결과물이 나와요. 그래서 영어, 중국어, 러시아, 프랑스어, 독일어 자격증이 있고 대한항공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과학 도지사상도 있고 이렇게 그 이력서가 한 장 안에 안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거기서 거기 취업센터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몇 개를 빼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 한 장 안에 딱 맞췄어요. 그거 맞추는 것도 겨우 맞춰서 들어갔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취업이 될까? 이게 나를 불러주는 곳이 있을까? 왜냐면은 보통 어느 곳에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갖다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그걸 다 결과물로 일단 만들어 놨잖아요. 이랬을 때 과연 취업시장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먼저 저희 그 매형이 CJ 다녔었거든요. 거기서 인사 담당자였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저희 매형이 그때 그 반포에 사실 텐데 찾아갔어요. 찾아가 매형한테 이력서를 딱 보여드리면서
지금 제 이력서 상태인데 이것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스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봐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거 딱 받으시자마자 우와 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마디가 우와였고 두 번째 마디가 정말 열심히 했다였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다. 네. 그래서 그때 좀 희망이 생겼어요. 아 이걸로 뭔가 할 수 있겠구나. 그분이 딱 하셨던 딱 한마디 마지막 말이 그거였는데 좀 그래서 그런데 학벌 보는 데가 굉장히 많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근데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 정도면 됐다. 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좀 얻었죠. 아 그래. 내가 뭐 한국에서 안 되면은 해외 나가지 뭐. 그러니까 이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력서를 딱 올렸는데 이력서를 올리자마자 그 당시에 10년 전 당시에 08년 제가 16년, 15년 그때쯤 졸업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틀에 한 번꼴로 회사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이런 데다 올려놨었거든요.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전화 온 거예요. 그세 곳에서 이제 계속 전화가 왔었어요. 어느 날 몰아서 오고 이런 식으로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전화가 왔었는데 전화 오면은 보통 그 당시에 연봉 일단 3천 넘어가는 곳들이었어요. 계속 연락이 왔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어두운 곳에 있어요. 어두운 곳에 있을 때 뭔가 찾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랜턴을 켜서 그거를 찾아다니는 건 어려워요. 근데 랜턴을 나를 비춰서 사람들이 나를 찾게 하면 돼. 그렇게 해서 저는 취업을 그때 문제를 해결을 했었거든요. 그때 면접을 보러 다녔을 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으로 자신감이 생겼고 그 자신감이 어떤 자신감이었냐면은 만약에 제가 그걸 준비하지 않았었더라면 면접을 보러 갔었을 때 왜 그 압박 면접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어 점수가 왜 신발 사이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지방대네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들었을 때 아 내가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질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선은 면접관 분들이 이력서 딱 보셨을 때 되게 신기하게 보세요. 궁금한 게 많으신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했나? 이게 많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나도 다행이었던 게 뭐냐면은 그 생물이라는 제 전공 있잖아요. 거기에 다 맞춰서 떨어졌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이제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러시아어하고 막 이렇게 했었으면은 얘 뭐야? 가 됐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경기도 도지사상도 국제 컨퍼런스에서 과학 부분을 취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이어져 있었어요. 제가 외국어를 공부를 했었던 것도 내가 하고 싶은 외국어가 있는데 그거를 생물학적 관점으로 그걸 해결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다 취득해서 내가 내 임상 실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관 분들이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어요. 혹시 외국어 공부 어떻게 해요? 이거였어요. 그러면은 저는 저 뽑아주시면은 여기 로비에서 알려드릴게요. 저 출근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거였었어요. 그렇게 해서 면접을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면접을 봐서 떨어진 곳이 없어요. 네, 면접을 보고 면접에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꼭 외국어가 아니어도 돼요. 사실은 외국어가 아니어도 되고 내가 뭔가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걸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진짜 전공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최대한 접목시켜서 그걸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그걸 결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그게 되게 짜릿해요. 그걸로 저는 자존감을 좀 많이 채웠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은 제가 처음부터 외국어 회화로 원어민과 소통하는 걸 목적으로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두 번째가 이걸로 자격증까지 취득하는 것까지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딜 가나 쓰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나중에 회사에 입사를 하고서도 그 외국어를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나니 자존감이 진짜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한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게 돼요. 저는 이걸로 자존감 문제를 좀 굉장히 많이 해결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외국어가 아니어도 뭔가 하나를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해결을 해보시고 그걸 영양분 삼아서 좀 발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은 영어 공부, 영어 마스터에 관련해서 영상을 업로드할 건데요. 굉장히 좀 재밌을 거예요. 흥미있을 거예요. 그거 꼭 봐주시고요. 영어 회화나 다국어 공부하고 계신 분들 중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법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공부법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래 댓글창 보시면은 링크 남겨놨어요. 거기 들어와서 한 번씩 구경해 보시고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